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경론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관련한 첫 번째 구속심사대에서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했다. 예. 그런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지금 다방면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된 것이 이 사태가 그만큼 이제 위중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진상 규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윗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원이 직권남용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란죄라든가 예.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상 48시간 내에 이것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쯤 이것에 대한 결과가 법원으로부터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구속심사대에 서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이제 어젯밤에 늦게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영장 이게 기소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그러니까 이 주체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아예 적시를 했고요. 지금 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란을 일으켰다라면 내란에 수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수괴를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 검찰은 어떻게 보면은 특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의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는 이 김용현 전 장관과 이 뭐 여기 뭐 수방사, 특전사, 뭐 방첩사 등등의 관련자들도 다 지금 출금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사가 들어갈 텐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윗선 최종적인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미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있고 이르면 구속 여부가 오늘 밤에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 수사 속도가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수사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구속영장 청구서에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적시를 한 목적이 뭐 수괴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데 헌법 법률상 용어로 이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죄 혐의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만약에 이것이 발부가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 수사, 기소,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준비가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적인 테두리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가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처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수사
기소할 때는 이제 긴급 체포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급 체포라는 것은 죄질이 상당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현직 대통령이고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 한정돼서 지금 집거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과연 체포라든가 긴급 예.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뭐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되는 초유의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는다면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방금 전에도 말씀이 네.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 이렇다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 더 이상 뭐 소명할 수 있는 뭐 앞으로 뭐 수사나 이런 게 더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탄핵이 된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상태가 되어야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다. 그게 먼저 우선시 돼야 그렇죠. 된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하러 간다라고 하거나 또는 구속을 한다고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 또 뭐 이 혐의의 중대성 뭐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장 삼엄한 대통령에 대한 신변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서 또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해서 민간인의 신분으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성명 발표할 때 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법적으로도 그 법적인 정치적으로도 정치적인 책임지겠다. 예.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을 뭐 불소추권을 내란 외환죄는 제한한다 하지만 내란 외환죄가 확실하게 판명이 됐을 때 법원에서 그랬을 때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둔 것이 우리 헌법에는 탄핵 소추 절차를 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되고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키고 사법부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죠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법에 검찰이라든가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체포를 하거나 구속을 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상황까지 검찰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총리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직 대통령을 법원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유죄의 확실한 판단도 없이 검찰이 구속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긴급 체포라든지 이런 얘기들의 일련의 과정의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언제쯤 입장을 내놓을까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예. 입장을 다 밝혔습니다. 국회에 들어간 것은 국회에 대한 경고,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던가 조사를 받겠다. 이미 대통령실의 의사는 다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법당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것이 정치권은 물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각각의 지금 정치적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를 대해서 법적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상당히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는 조심하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한다면 나중에 헌법에도 없고 헌법에 어긋나는 긴급체포라든가 이것을 한다면 또 직권남용으로 또 역으로 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되 이 사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뭐 경제도 어려워지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어떤 수습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이 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 대한 의견 혹시 비슷하실지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의 침묵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토요일 날 사과 담화를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네. 사실상 한동훈 대표에게 일임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일임 속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까지를 일임한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그 한 2, 3일 사이의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야만 권한대행 체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 옥중 생활을 각오하지 않고서 그런 부분들 그걸 옥중 생활까지 각오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모든 전권을 일임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가시화된다면 저는 대통령실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근시일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이렇게 세 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검찰은 이미 수사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경찰하고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경찰 국수본에 다 넘겨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직권남용죄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내란죄까지 간다 그러는데 오늘 영장 청구에도 적시했듯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내란을 공모했다라고 내란죄를 명시하면서 이 수사를 진행한다. 이것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법적인 정상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밖에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한 150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국가수사본부가 초동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이 문제는 결국 종국에 가서는 특검을 통한 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철저하게 기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자료들을 나중에 특검에 이양하는 방식 이런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수본이 먼저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입장이신 건데요. 네,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열심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열심히들 다 수사하고 경쟁을 하지? 그래서 막 좀 중국만 의외로 나오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지적도 될 있잖아요. 가능성이 큰데 예. 검찰의 기소권에 대해서 경찰이 상당히 기소권을 경찰한테 넘겨달라고 해서 이것이 뭐 좋게 말하면 기관 이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경 갈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서 지난번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양보하면 검경 갈등이 또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같으면 이렇게 대형 사건인 경우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지금 탄핵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 사퇴를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동수사본부를 열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을 하는데 결국은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검찰 수사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를 하고 내란으로 좀 확대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을 결국은 검찰로 와서 검찰에서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이제 공수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지만 결국은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한편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문제를 놓고는 여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의 이제 일관된 주장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에 또 탄핵 두 번의 어떤 탄핵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거의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악몽을 떠올리면 상당히 끔찍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탄핵을 하려면 그래도 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알고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이 기존에 깔려 있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 하야 뭐 6가지입니다. 탄핵, 하야,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은 거국내각 구성인데 민주당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물 건너간 것이고 대통령 이선 후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책임 총리가 지금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을 지금 하고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민주당에서 안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지금 상당히 유리한 국민이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구속 후 직무정지 이렇게 되면은 총리가 대행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도 과연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상당히 어렵다. 어떤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에서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크고 당이 쓰러질 직전까지 갈 겁니다. 지도부 체제 완전히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탄핵이 결정되든 검찰에서 대통령이 구속이 되든 어떤 것을 하든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드시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책임은 면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집권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만약에 이것이 사법당국에서 이런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네. 배출한 정당에서 국민한테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대통령 처벌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당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탄핵이라든가 대통령 이 사태 이유를 예. 지금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장님께서 여당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좀 다른 상황에서 당장 토요일로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여부도 정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당론으로 반대할지 혹은 이탈표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시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뭐 어제도 긴 시간 동안 비상의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저는 지금의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얘기하지만 지금 상황은 가장 무질서한 방식을 택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가장 질서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탄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을 놔두고 가장 어려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여전히 큰 혼란을 주고 있다. 오늘 경제 지표들이 각종 경제 지표들을 보면 네. 지금 코스피가 그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12.3 탄핵 사태 이후로 일주일 동안 시총이 144조 원이 증발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도 역대급으로 올라가서 지금 1,437원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경제가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를 시작하는데 예. 과연 누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상황들이 어떻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말 한마디로 수습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 네. 거기에 투표에 참여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그런 방식만이 지금의 이 혼란을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전국 안정화의 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